자, 전국에 계신 고3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에서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는 김정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드디어 고3 4월 학력평가를 치렀습니다. 지금 5월도 다 지나갔는데 이제서 4월 평가를 치렀고, 뭐 3월에 치렀던 거는 제대로 보지도 못했었고요. 그래서 별 준비도 없이 지금 벌써 3월, 4월, 5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좀 막막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차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와 같은 한국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또 공부해 주시고 또 시험도 응시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 그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한국사 과목은 뭐 워낙 부담이 없이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에 모의고사 해설 해설 강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만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총평을 좀 해드리고 문제는 본격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특징을 좀 보시자면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다고 보기는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중 정도로 제가 체크를 했는데, 보통 학력평가라고 하는 시험은 말 그대로 학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뭐 6월이나 9월에 보는 모평시험과는 다르게 수능의 모의고사로서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의 현재 학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 기간도 교육청이죠. 그래서 수능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문제 용도 약간씩 조금 다르고 전반적으로 내용 테스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시험만큼은 수능하고 비교해도 괜찮을 정도로 난이도나 유형 면에서 약간 유사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이도에 있어서도 수능과 보통 유사한 난이도로 한 중 정도로 제가 체크를 해드렸는데, 뭐 워낙 절대평가기 때문에 뭐 등급제 어떤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한 40점 이상 정도는 맞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특징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전범위에서 고른 출제가 되었다는 거,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국사는 전반적으로 단원 분배가 정확히 떨어지는 그런 과목이에요. 선사, 그 다음에 고대, 고려, 조선, 그리고 근대 파트 들어와서는 근대 파트, 그리고 일제강점기 파트, 현대 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근대 대 근현대 비중 이번에는 10문제 똑같이 나왔습니다. 수능도 거의 이렇게 유사하게 나올 거고요. 단원 배분을 가만히 보시면서 이 파트가 분량에 비해서 어떻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단원 분류표를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선택지를 봤을 때 전근대부터 근현대 고루 걸쳐 있는 선택지, 그러니까 문제 제시 그 지문에서 예를 들어 고려를 물어보았더라도 선택지는 1, 2, 3, 4, 5번이 고대, 고려, 근현대까지 나오는 전범위를 아우르는 그런 선지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조금 문제를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서 고려인 것만 알면은 선지에서 고려를 찾으면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한 분야사로 국한해 본다면, 문화사면 문화사, 정치면 정치사로 국한해 본다면 그 흐름을 쭉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유념하면서 앞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하나의 문제에 정치, 경제, 문화사를 전부 다 아우르는 선택지가 골고루 나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를테면 이번에는 한 시대를 물어볼 때 그 시대의 정치를 알고 있느냐, 경제사를 알고 있느냐, 문화를 알고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은 이 두 가지를 합쳐보자면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역사를 시대에 따라 흐름으로 쭉 보시면서 동시에 같은 시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종으로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횡으로는 시대순으로, 종으로는 분류사로 이걸 함께 아우르는 것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매우 유용한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부터는 뭐 사실상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수정해가면서 채워가시면은 좋은 학습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능 대비를 연습하기 적절한 정도의 난이도와 유형이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그냥 문제를 풀고서 나 다 맞았다 또는 뭐 다 틀렸다 이런 걸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문제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점검해 보시고 이 문제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되었나 내용을 피드백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 그리고 문제를 그대로 뒀다가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집에서 봤을 수도 있습니다만 3월 모평, 그 다음에 4월 모평, 그 다음에 6월, 9월 모의평가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스크랩해 두었다가 마지막에 최종 점검용으로 보신다면은 전범위 모의고사를 한 5, 6회 정도 정리해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모의고사도 풀어보시고 해야 되겠지만 한국사만큼은 1년치 이 정도만 정리해 보셔도 전범위를 몇 번 아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버리지 마시고 있다가 피드백 정확히 하시고 이 내용을 내 걸로 소화하신 다음에
결국에는 수능에서 웃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단원 분류표를 간단히 보시면은요, 선사, 고대, 고려, 조선 쭉 나눠봤을 때 7파트, 그리고 정치, 경제사회, 문화 나눠봤을 때 이렇게 3파트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정치사에서 16문항, 그리고 경제사회가 3문항, 문화사가 1문항이 나왔는데, 보통 사회, 경제, 문화의 비중이 높을수록 약간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높아요. 이번 시험에서는 정치사가 조금 높았고, 다만 제가 정치사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선택지에 경제사회, 문화가 들어있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시문을 바탕으로 했던 그 분류고요. 이 정치사 문제일 경우에도 경제사회, 문화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시대별로는 선사 문제, 고대 둘, 고려 셋, 조선 넷. 늘 비슷합니다, 이거는요. 보통 선사, 고대가 3문항 정도, 그 다음에 고려가 3문항, 조선 전기둘, 후기둘 해서 4문항. 보통 10문항이 나오고요. 거의 뭐 정확히 수능하고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근대 일제강점기 현대 파트를 보시면은 4문항, 4문항, 2문항이 나왔는데 이건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와 현대가 많이 나올수록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여기서는 근데 근대 파트가 조금 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단원 배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닙니다만 문제 유형상 조금 제가 중으로 체크해드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전근대 반, 근현대 반 나눠가지고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자신 있는 파트부터 좀 공부를 해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보시면서 여기 많이 나오네 그러면은 여기 좀 집중적으로 좀 추가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뭐 총평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는 한국사는 유형은 똑같아요. 발문 나오고 그 다음에 제시문 자료 나오고 그 다음에 선택지 1, 2, 3, 4, 5입니다.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는 중요한 건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를 1번부터 보시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러 가시죠.